대구 신천 옆에 자리를 잡고 있는 동부교회가 오래도록 번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은 남쪽에 앞산이 높기 때문에 물은 남쪽에서 흘러와서 북쪽 금호강으로 유입됩니다. 대표적인 물줄기는 금호강, 신천이 있고 지금은 복개되어 거의 흔적을 찾기가 어려운 대구천과 달서천이 있습니다. 또한 서남부 쪽으로 대명천과 진천천이 있는데 대구를 대표하는 물줄기는 금호강과 신천, 그리고 대구천과 달서천이라고 하겠습니다.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아지는 지형지세이다 보니 물이 남에서 북으로 혹은 서북으로 흘러서 금호강에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북쪽이 낮아서 산을 베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걸머지고 입지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배수조만의 전형적인 지형지세가 됩니다. 또한 장마철마다 개울이 넘쳐나는 곳이 많은데 역사서에 기록될 만큼 자주 범람했던 곳은 방천과 서문시장 북쪽을 대표로 들 수 있습니다. 대구동 부교회는 이러한 지형지세 중에 신천의 퇴적층 위에 남쪽을 향해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좌우측으로 흐르는 물 가운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배산 임수, 형기, 용맥 중 한 두 가지만을 쫓아가는 반쪽 풍수가들은 이곳이 거부를 이룰 수 있는 터임을 간과하게 됩니다. 심령 동부교회가 있는 곳까지는 비슬지맥에서 갈라져 나온 청룡지맥에서 내룡맥이 이어져 왔다고 보기에는 그 변화를 판단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삼정골에서 북쪽으로 행도하는 용맥은 봉덕동 레미안 웰리스트 아파트 뒤편에서 끝난 듯이 보입니다. 이 아파트 뒤편에 동네 목욕탕이 있는데 그 앞쪽으로 즉 목욕탕 북쪽으로 신천의 물이 들어와서 대구천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대구 지역의 물의 흐름은 시대를 지나오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유달리 언덕이 많은 대구 지역에서는 언덕을 깎아내어 평탄 작업을 하여 다른 건물들을 짓거나 하천을 복개하여 도로로 사용하거나 하천 부지를 메워서 주거 공간을 마련하거나 했습니다. 대구의 고지도를 비롯한 각종 자료를 살펴보면 동부교회로 이어져 온 용맥은 없는 듯이 보입니다. 용맥이 물을 만나면 기의 흐름이 멈추게 됩니다. 개수즉지 물의 경계에 이르게 되면 생기의 흐름이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기세의 흐름이 멈추었다고 해서 용맥도 끝이 났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살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옛 선현들은 붕홍도수라고 해서 물을 건너가는 용맥을 설명했습니다. 혹은 기감예병이라고 하여 용맥이 물을 건너면서 기세가 없어졌으나 물을 건너 함께 오던 용맥들이나 가지맥들은 버리고 강을 건너와서 새로이 봉우리를 만들고 국세를 갖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동부교회 쪽으로 들어오는 용맥은 대구천과 신천에 가로막혀 용맥이 들어온 것을 알기 어렵습니다. 여러 다른 주장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한 김소혜 박사의 박사학 위논문이 있어서 인용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자는 고지도와 몇 가지 자료, 현장 답사를 통해서 칠성시장으로 들어오는 용맥은 신암동에서 신천을 건너왔다고 판단한다. 대구 지역 지질도를 유심히 보면 빗금친 부분이 함한층은 충우가 800m 내외로 적색 쉐일, 회색 쉐일, 실트암이 주된 암상을 이루고 여기에 응회질 사암, 이회암 및 여감이 부수적으로 협재한다. 암색은 주로 산화 환경의 적색을 띠나 이 암 중에는 환원 환경의 녹회색을 띠는 것도 있으며 적색과 녹회색이 교호되기도 하는데 적색은 상부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조사 지역에서의 주양과 경사는 N58에서 76이 8에서 9S2로 나타난다. 흰색 바탕 부분이 충적토 즉 충적선상지이다. 붉은색 원으로 표시한 곳이 칠성시장이며 붉은색 별표가 동부교회 현 위치로 짐작되는 곳이다. 빗금을 친 함한층이 충적선상지를 밀고 들어간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칠성시장 동북쪽의 신천 바닥을 보면 층이 진 바닥에 남쪽으로 기울어진 암반을 볼 수 있다. 신천을 건너 들어온 함한층으로 인해 칠성시장 뒤편으로 물길이 흘러서 침산동을 지나고 팔달시장을 지나서 금호강으로 유입되었으나 지금은 많은 변화를 겪어서 고지도를 통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다. 심수 유수도와 물길 흐름도 두 그림을 보게 되면 동부교회를 지나가는 물줄기는 크게 세 줄기입니다. 한 줄기는 신천, 다른 한 줄기는 건들바위내 거리에서 곧장 북쪽으로 지나가는 줄기, 또 다른 한 줄기는 신천에서 칠성시장 뒤편으로 돌아 서북으로 빠져나가는 줄기입니다.
주변에 높은 산이 없고 언덕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수세와 좌양으로 입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용맥이 신천을 건너왔다고 가정을 할 때에 간인맥으로 입수를 하였으므로 좌양에 참조를 할 필요가 있으나 평양지에서 물길을 보고 입지를 하여야 하므로 용맥은 무시해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방과 손사방에서 들어오는 물이 신술건 해방으로 파구댐으로 화국이 됩니다. 앞이 높아서 물이 오방에서 들어와서 동부교회 우측 옆으로 지나고 신천을 따라오는 물은 오왕방, 손사, 녹방, 감묘, 간인 생방을 통해서 한 줄기는 금오강으로 곧장 흘러가고 다른 한 줄기는 칠성시장 뒤를 역전하여 신술건의 임자방으로 흘러나가게 되므로 의수입향법에 따라서 화국이 됩니다. 또한 동부교회의 지형지세는 앞에서 물이 흘러들어오는 지세이므로 조만이 되고 칠성시장 뒤편을 역전으로 돌아나가는 것을 베고 있어서 배수가 되는 것입니다. 동부교회 동쪽 옆으로는 신천의 물이 흐르고 지금은 복개되었으나 1918년에 조선 총독부에서 그린 지도에 나타나는 물줄기가 서쪽 옆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신천은 칠성시장 뒤편에서 곧장 금오강으로 합류하는 신천과 칠성시장 뒤를 돌아서 팔달시장을 지나 금오강으로 흘러드는 물줄기가 있습니다. 또한 한 줄기는 건들바위 옆을 지나서 곧바로 북쪽으로 흘러 동부교회 서쪽 옆으로 흘러가서 칠성시장 서북쪽에서 합수하는 물이 있습니다. 내파와 외파를 살피기가 그리 쉽지 않으나 파구는 세 곳으로 봄이 합당합니다. 거수처 그림에 나타난 1, 2, 3동그라미 부분이 내파구와 외파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파구가 바뀜으로 인해 국의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국의 변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내파와 외파의 변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북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인생사의 변화는 이로 인한 변화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관제물이란 말은 풍수지리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입니다. 물이 재물을 주관하니 물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풍수지리에서는 득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물을 얻는다는 말은 곧 물의 세력을 얻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구시청이 입지하기에 좋은 터를 두고서도 두류정수장 같은 터가 안 되는 쪽으로 대구시청을 옮기는 것을 보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국가나 도읍지가 갖는 터의 운명이란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형지세. 동부교회 앞에는 방천시장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김광석 거리가 있어서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끔 기타 들고 노래도 합니다. 방천시장 쪽이 조금 높아서 물은 북쪽으로 흘러갑니다. 동부교회 좌측에는 신천이 있어서 낮아지고 우측에도 물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두 줄기 흐르는 물을 보면 교회 터가 높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면을 제외한 삼면으로는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섬은 아니지만 섬 같은 곳입니다. 전형적인 배수조만의 지형지세입니다. 좌향. 동부교회는 정남향에서 서쪽으로 조금 기울었습니다. 위성지도에서 도자각을 감안하더라도 자좌오양의 천반봉침의 병오분금이 됩니다. 병오 왕방수가 흘러와서 신술건해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대구 동부교회의 부의 근원은 배수조만의 지형지세에 왕방수를 거두고 있는 것에서 살펴야 합니다. 동부교회를 설립할 때에는 풍수지리와 무관하게 설립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연은 사람의 하는 일에 무심공평합니다. 태양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공평하게 비춥니다. 선악을 구분해서 비추는 것도 아니요, 종교를 구분해서 비추는 것도 아니요, 빈부를 구분해서 비추는 것도 아니요, 능력의 여부에 따라서 비추는 것도 아니요, 노소를 구분해서 비추는 것도 아니요, 남녀를 구분해서 비추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태양이 비치기도 하고 그러지 않기도 합니다. 풍수지리도 이와 같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자리를 잡았느냐에 따라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변화를 불러오는 것은 나의 올바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올바른 선택은 바로 올바른 터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